경상남도의회가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박종훈 교육감에 이어 오늘은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정교헌 위원장 모시고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조례 폐지에 관한 의견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 대상에 오른 이유는 뭐였습니까? 폐지 대상에 오른 것부터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조례정비특위의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는 2년 전에 조례를 우리 경상남도 조례가 너무 무분별하다 해가지고 우리 불필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비하는 그런 이제 조례였거든요. 근데 211건이라는 이런 조례를 정비를 해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마을 공동체 조례가 이제 이게 폐지안으로 올라온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왜 폐지안으로 올라오게 됐느냐 하면은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을 요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조례 폐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 또 이 조례가 지금 정치 편향적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강사 선임 문제 그리고 또 강사의 전문성, 학생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이제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 하는 것. 지난주 박종훈 교육감 인터뷰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이제 마을 강사 선임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등의 혁신을 했다. 이거 혁신 아니고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님은 그렇다면 혁신안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혁신안 중에서 우리가 마을 강사를 선임하는 선임권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남해와 고성 두 군데 정도만 이양이 됐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이양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선정위원회를 꾸릴 적에 거기에 주체가 지자체가 돼야 되는데 교육청이 이걸 주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 강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안이 안 되고 기존에 했던 분들의 7, 80% 이상이 지금 기존 강사들이 그대로 뽑힌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정치적 편향성은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뭐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전혀 없었는데 이게 이 조례가 폐지안으로 올라왔겠습니까? 정치적인 편향성은 분명히 있었고 예를 드릴까요? 그 예를 들어 드리면은 정치적인 편향성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사실 2022년도 5월달 교육감 선거에서도 양산 김해 거제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강사들이 막 지지 선언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그 해수막도 놓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고압에 가면 행복마을학교가 있습니다. 그 센터장이 또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편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좀 어떻게든지 이후에 강사들이 뽑혔을 때는 이분들이 느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을교육 공동체 현장은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예, 한 두 군데 정도 가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 사실 마을 그 배움터라고 보면 되는데 마을 배움터가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서 하는 배움터가 있고 또 나와서 하는 배움터가 있습니다. 마을에 가서 하는 배움터인데 그 마을에 가서 마을 배움터에 제가 가봤거든요. 가본 결과로 보면은 사실 인원으로는 15명, 2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불구하고 사실 그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제가 갔을 때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오는 아이들에 대한 출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혀 없었고 저는 그때 가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아이들을 뽑는 그 과정 자체가 블로그나 카페에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배움터로 보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에서는 배움터를 가는지 안 가는지 처음에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또 사실 그 학교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가보지도 않았다는 게 저는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제 당장 조례 폐지가 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텐데 생각하고 계시는 대안이 있으신지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하고 간단히 듣겠습니다. 예, 대안이라면은 사실 학교 지금 우리가 마을 공동체 조례가 폐지된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배움터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못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제시안을 올릴 적에 학교에서 하는 마을 배움터는 2024년 올해까지거든요. 내년부터는 마을에 가서 하는 배움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자체로 이관하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잘 안 지켜진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조례 정비특위에서는 사실 교육청에다가 시간과 그런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가지고는 오히려 아이들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빼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너무 이건 좀 잘못됐다 하고 말씀 주시는 게 사실은 잘못된 방향을 잡는 게 우리 도의회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회가 아니면은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폐지안으로 올라갔는데 폐지가 된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